예 변호사님, 네. 지금 조국의 인기가 아니 뭐 조국의 인기라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이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도 지난주에 6%던데 또 7%로 올라갔고,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이 당원이 5만이 됐다고 뭐 이렇게 크게 자랑을 했는데, 조국 신당이 3월 3일 날 네. 창당을 했는데 벌써 10만이 그러니까 돼버렸다는 아까 그 거예요.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또 최근에 여론조사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갖고 7월에서 9일까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비례대표 경우, 요거는 뭐 지역구를 안 내니까 국민의 미래가 32, 더불어 민주연합이죠. 예. 16, 조국 혁신당이 17입니다. 개혁신당은 3, 나머지는 뭐 2% 예. 이하니까 3%가 안 되면 뭐 비례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호남에서는 국민의 미래는 7, 더불어민주연합은 33, 조국 혁신당이 26%, 26%. 경천 동지하겠네. 경천동. 그런데 조국이 이제 당도 어느 정도 꾸려지고 뭐 당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지지율도 높아지니까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남부터 갔어요. 호남에서 네. 가장 지금 밀어주고 있으니까 순천, 광주를 가서 아주 기염을 토했네요. 그래서 왜 호남에서 이렇게 조국이 인기가 있을까? 어제도 보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많은 환영하는 인파가 많은 네. 인파가 모이고 그랬어요. 이런 조국신당의 바람이랄까, 특히 호남에서 지금 이렇게 조국신당에 뜨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결국은 그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실망한 사람들이 예. 이 일이 간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새로운 미래인가요? 이낙연 네. 전 총리의 그 새로운 미래가 있는데, 새로운 미래가 이 조국 신당의 어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데가 아닌가, 호남에서. 호남에서는 새로운 미래고 네.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준석 신당이고 아예 그냥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뭐 네. 김종인 위원장 들어온 이후에 존재 가치가 더 없어져 가지고 조국 신당이 떠버리니까 예. 원래는 제3지대가 이준석하고 이낙연이가 주도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지금 제3지대는 조국 제가 볼 신당이. 때 호남 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파동에도 실망을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냥 그 국민의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갖다 밀어준 거지. 심정 깊숙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낸 건 아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 공천 파동 나니까 역시 이재명이네. 같은 지금 그 광주에서도 현역 거의 다 민영배 의원 빼놓고 다 떨어졌잖아요. 다 공천에서. 떨어졌죠. 네. 그런 걸 볼 8명에. 때 이재명 대표는 그 호남당이 아니고 이재명 당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 하나 문제로 그래서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이력을 볼 때 이 사람은 호남에서 단물을 빨아먹을 사람이지 호남을 진정으로 위할 사람이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종북 좌파라든가 어떤 무슨 이재명 세력 그거에 기대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대해서 실망을 해서 투표장으로 안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안이 떠오른 거죠. 조국이라는. 조국 물론 이제 뭐 2년 받았다 하더라도 조국이 워낙 뭐 자기 동정표도 있을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 부인 4년 살고 뭐 딸까지 그런다고 하면서 또 조국이 워낙 강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나는 탄압받은 사람이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있죠. 하면서 이게 호남 민심에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는 저렇게 다수당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방탄만 했지.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조국이 나서갖고 윤석열 정권을 마구잡이로 지금 그러니까요.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격도 된다 해가지고
하다못해 한동훈 특검법까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 입장에서는 시원한 거예요. 그 조국 그 대표가 선명성이 있다 이거죠. 그랬잖아요. 네. 자기 인생에 제일 잘못된 판단이 윤석열 검찰총장 뽑은 거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가서 막 이 전두환 후회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뭐 큰 그런 소리 식으로. 치고 있으니까. 그 도태우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가지고 하니까 호남 분들로서는 속이 시원하죠. 이재명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뭐 별로 막 가슴이 와닿는 게 없는데 조국으로서는 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아무리 공격해도. 네. 그래가지고 그 호남 민심이 결국은 조국, 비례는 조국, 그다음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도 큰할 건 없죠 뭐.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도 손해 날 비례대표에서 좀 뭐 네. 간다 하더라도. 내석 하더라도 예. 결국은 기권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다 표를 찍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역구에도 결국 민주당이 다 직접 찍는 거죠. 국민의힘 안 찍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지지율이 예. 거의 비슷해요. 다만 호남에서 좀 더. 오히려 더 민주당이 뭔가 싸우는 것이 시원찮다. 네. 그동안은 사법 리스크에 매여가지고 이재명 방탄만 했지.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호남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 죽였다. 아니냐. 예. 그런 반감들이 지금 작용하면서 그렇다 하면은 대안이 누구냐. 이낙연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좀 없고. 시원찮다. 예, 저 사람은 돌다리 두드리다가 건너지 않을 사람이고. 그런데 조국은 하나는 보니까 인물도 잘생긴 데다가 호남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좀 불쌍하다. 네. 그 가족들까지 다, 뭐 부모는 모르지만 자식들까지 한 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요. 그 동정론 동정론. 비슷한 건 측은지심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그냥 윤석열 또 한동훈 이 현 집권 세력을 깨 부수고 나서니까 야 이거 진짜 카타르시스가 되는 사이다 거죠. 나왔구나. 진짜 이렇게 된 사이다네 거예요. 그래. 예. 그리고 이재명하고 또 말하는 품새 이런 게 좀 예. 다르잖아요. 예. 그 조국은 뭐 틀린 말을 갖다 품위 있게 하고 이재명은 틀린 말 아주 품위 없게 하는. 예. 거기서 그 아무래도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물도 좋고 그다음 뭐 이 스펙도 좋고 이러면서 그다음 동정심 이런 게 쭉 종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지금 그 당 만든 지 뭐 며칠 됐는데 뭐 3일 날 만들었으니까 한 10여일 10여일 뿐이 2주도 안 됐네요. 예. 그런데 26%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당원이 10만 그러니까 10만 자동으로 되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뭐 아, 우리나라 이게 아마 정당사에 이 정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게 되는데 이런 기록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호남을 독식했지 않습니까? 예. 2016년에 예.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국민의당이, 의해서 한번 예. 깨졌는데 이번에 다시 또 깨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호남 땅 따먹기가 지금 치열해질 것이다. 민주당, 조국, 이낙연도 14일 날 광주 광산 을안입니까? 선거구에 내려가서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이정배 때문에. 의원하고 붙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그래도 호남이 키운 인물 아니냐 이런 또 동정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모르겠네. 또 예. 좀 총리까지 한 사람이고 예. 하니까 키우자. 그래서 이낙연의 바람이 호남에서도 뭐 태풍은 아니겠지만 미풍은 좀 넘어설 미풍은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예. 기대를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조국 신당이 예. 성공을 하잖아요. 비례대표 한 10석 이상. 이렇게 되면 다음 전국에 예.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관계에서 이 설정이 아주 미묘할 것 같아요. 그 조국도 이제 합당 소리가 나오니까 우리는 합당을 안 한다. 정책 연합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가다가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고 뭐 조국이라고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 조국 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생각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민주당을 먹어버릴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합당이 갖고 조국이 가서 내가 대선 후보 할 거야. 아니, 이재명은 깜빵이 가서 지금 말씀대로 2주도 안 됐는데 이 정도 세력을 모은다는 거죠. 흡인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조국에 대해서
예, 지금 우리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쪽에서는 조국의 문제가 많다. 공정성, 대입 이런 걸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예, 소리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안 되는데 잘못된 또 그걸 갖다가 조국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이번 총선 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가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조국 쪽으로 2027년 대선에서 힘도 실리지 않겠는가. 킹은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유죄를 받으면 그거는 힘들겠지만 킹메이커를 오히려 조국이 자기의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이재명하고 붙이면 이재명도 뭐 사법 냈을 거 있으니까 깜빡 갈지도 모르죠. 예, 간판 간다면은 이거는 조국이 오히려 이 판에 어떤 지배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은 2년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이 받지. 오늘 본인 얘기가 50년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합치면은. 친구 그 검찰 부장검사 출신인데 아주 그 역량 있는 부장검사 출신이었는데 지금 그 친구 말은 한 30년 정도는 네.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요. 조국이 아주 영리하게 네. 호남 내려가서는 민주당과 끝까지 연대할 거고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발목을 절대 잡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하겠죠. 머리를 쳐들지 않을 겁니다. 해갖고 민주당 표를 싹 정무적 감각이 있네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합당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연대를 하겠다는 거죠. 정책연대도 윤석열 정권 공격하는 거. 본인은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절치부심 아닙니까? 그것은 뭐 뭐든지 같이 하되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독자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예. 충분히 지금 지지세로 보나 뭐 나중에 의원수로 보나 충분히 가능하니까 2027년까지 시간도 남았고 우리가 오히려 이재명을 갖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 있죠. 오히려 위기감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은 조국과의 연대라든가 그건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 지금까지는 얘기를 않고 그렇다고 해서 조국을 또 공격하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얘기는 않고 몰빵 얘기만 합니다. 네. 빵 들고 다니면서 네. 도나스 먹으면서 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한테 몰빵해줘. 예, 예. 지난 21대 그 선거 때도 유성정당 네. 원래 열린민주당이 먼저 창당을 해갖고 그때 정봉주하고 손혜원이가 해갖고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먹었습니다만 그리고 뒤에 이제 민주당의 유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창당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처럼 열린민주당이 바람을 확 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뭐 그냥 알아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 조금 타면서부터 이해찬이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 막 하면서 공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쑥 빠져요.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도 자기들이 많이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5.4%가 이렇게 나와갖고 비례를 3석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총선에 좀 한참 들어가면은 공격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 거품을 빼려고. 완전히 뭐 배제하고 배척하고 이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 그물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가 잡아놓은 물고기들을 다 이쪽으로 빼내는 그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 끝나고 그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이번에. 왜냐하면은 딴 걸 보는 게 아니고 캐스팅 보트를 지어볼 수가 캐스팅 보트도 지지만 그 단 2주 만에 이런 식으로 세 확장을 하는 걸 보면은 조국에게 그 흡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위협감을 느끼고. 이거는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간두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해찬이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의 달인이라는 달인이죠. 사람 아닙니까? 김부겸도 거기 또 한 달이 끼었습니다만 들러리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조국 쪽으로 이걸 지금은 다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아마 은근히 견제를 하면서 힘 빼기 작전으로 힘 빼기 해가지고 그냥 한 5, 6석 정도 선에서 생명이나 유지하고 역할은 못하도록 뭐 우리 국회에서 뭐 할 때 와서 같이 힘 보태는 그러니까요. 쪽으로 그런 정도 들러리 세력으로 정도죠. 들러리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아니 안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 인물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나 조국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 아주 지금 기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독식 구조가 깨지고 뭐 국민의당의 안철수 바람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그 정도는 안 버금갈 되죠. 정도의 비례대표는 얻을 수 하여튼 있겠죠. 뭐 그때는 안철수는 지역구까지 다 예, 냈으니까 지역구도 휩쓸었지 않습니까? 23석을 고남에서 받았는데. 예. 28석 중에 23석을 아, 대단했죠. 그런데 하여튼 최대 피해자는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이 요새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언론 쪽에서 다루지도 예. 않아요. 2% 3% 나오는데 워낙 조국 태풍이 부는 바람에 예. 개혁신당의 그 바람은 미풍도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랬죠?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냥 사그라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저 이준석 대표도 이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 이제 총선이 21일, 22일 또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총선 전국이라는 게 바람이 몇 번 아유, 바뀝니다. 아직 모릅니다. 총선 전국 내에서도 예. 한 4번 바뀌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우세를 좀 점하다가 전에는 아주 그냥 워낙 열세했는데 한동훈 바람으로 네. 우세하다가 최근에 이종선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또 박빙 열세로 갔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우세로 또 어떻게 바뀌고 될지 모르죠. 그래서 선거 투표 2, 3일 전에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 조국 신당 문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 예, 뚜껑 열 때까지 네. 뛰어야 한다는 예, 것이죠. 꺼진 물도 다시 보자면. 예,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런 네. 얘기죠. 정치부 기자 수십 년 한 고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